우리 법무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하셨어요.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봅시다.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그동안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동안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니까 말을 아껴왔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죠? 어딨지? 송구하다고 말을 어디다 썼어? 잠깐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제 태도를 더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요런 정도 밝힌 겁니다. 이건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송구함 정도를 표현한 거죠. 어떤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사과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사과의 표현이라기보단 국민 여러분 어쨌든 다 저의 어떤 이렇게 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래도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신 마음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깊이 헤아리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죠? 제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겠다. 이건 이제 뭐랄까 아들의 어떤 휴가 문제와 관련한 어떤 사건 처리 태도라기보단 지금까지는 이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거짓말입니다. 이런 정도 사실상 냉소적으로 반응해 왔잖아요. 그런 태도를 얘기한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아들 문제 꼭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라기보단 전반적으로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죠? 떳떳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들은 무릎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군복무를 모두 마쳤다.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조정수님, 그죠?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들 문제로 걱정 끼쳐서 송구하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당을 대신해서 그 국민의 짐을 추미애 장관이 그것까지 떠안아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치의 그죠? 잘못된 거 없으니까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 장관이 이 정도 표현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죠. 큰 어떤 배포로 그죠?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허재영 기자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진영주의자 아니라며 이것도 추 장관 편을 들겠다는 거야?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보 언론 기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보수적으로 이 사안 들여다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안은 매우 과장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제가 진영주의에 빠지는 순간 진보 유튜브로 활동하는 많은 기자들 전 제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다만 기계적 중립 이딴 것 때문에 진보 언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논평이 설사 결과적으로 틀릴 수 있어도 그 과정만큼은 합리적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믿어주셔도 됩니다.
제 진심을 믿어달라고요. 제 논평이 틀릴 수는 있어요. 아이,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죠? 과정상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팩트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떤 과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만큼은 믿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왜 그런 분 꼭 계시더라고요. 허재영 기자 방송 들으면 꼭 한두 군데는 나랑 좀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 꼭 있어. 이런 분들 꼭 댓글 다시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죠? 합리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가장, 뭐랄까,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송원 TV님 5만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송원 TV는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 그분, 우리가 아는 그분 아니에요? 맞으면 맞다고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 예, 여러 좀 복잡한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좀 깔끔하게 누가 하셨더라고요. 제가 페이북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아, 이성원 TV님 맞으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제가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만간 이성원 TV 가서 다시 5만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후원을 해드려도 시원찮을만해.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원, 뭐라고 해야 됩니까? PD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정확한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 한번 뵀죠? 예, 길거리에서 한번 뵀어요. 우리 경향신문 앞에서. 그때 잠깐 인사만 드리고 말았는데.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성원TV에. 아이고, 얘기가 좀 샜네요.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입대 전에 원래부터 왼쪽에 무릎이 아팠어요. 1번. 그죠? 그런데 엄마가, 야, 그래도 너 군대는 가야지. 군대 간 겁니다. 3번. 근데, 군 복무를 하던 도중에 왼쪽 무릎 통증이 심해져. 그래서 휴가를 나왔을 때 외래 진료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 진찰을 해준 거예요. 4번. 그래서 5번 병가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6번. 예? 우리 집 옆 동네네. 그래서 7번 병가 후 이제 병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이제 쉬고 있는데, 막 수술 후유증이 너무 계속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에? 그래서 통증이 지속돼가지고, 어머니랑 상의를 했겠죠.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여기저기 이제 좀 직접 알아보고, 또 이제 본인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군 간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낫질 않는다. 병가를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군 간부가 안 돼. 병가 휴가는 30일까지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개인 휴가 남았지. 개인 휴가로 좀 더 써. 이렇게 안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개인 휴가를 더 쓴 거죠. 근데 대신 그거는 해야죠. 입증 서류.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가 휴식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 이렇게 담겨있는 진단서는 추후 제출해. 해가지고 이메일로 제출한 거죠. 아니, 꼭 부대에 복귀해서 연장해야 됩니까? 애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군에 어떤 자식을 믿고 아들을 맡겨. 이메일로 그냥, 진단서 보내면 되지. 그렇게 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부대 안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게 군 간부가 이게 제때 안 알려줬나봐요. 휴가 신청 들어왔을 때. 그래가지고 약간 오해를 한 거죠, 애들이. 얘 왜 복귀할 때 됐는데 왜 안 들어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약간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저 대위님하고 상의 다 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한 2-30분 있다가 전화 끊고, 그죠? 얘 휴가 처리된 거 맞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소동이 그냥 끝난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름이 밝혀졌죠. 이 친구 이름이 뭐야? 그 문제 제기했던 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얘 이름이 뭐야? 현 아무개씨인데? 현 뭐였죠? 예, 제가 찾아놨는데. 아무튼 있어요. 걔가 이제 뭐, 여기저기 언론에도 제보하고, 정치권에도 제보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알려진 거예요. 현동환. 맞아. 누가 알려주시네. 밤토실님 감사합니다. 현동환이라고 젊은 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복무를 했겠죠. 뭐, 그래서 오해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그 오해를 막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해드린 거 이거 보세요. 합법적으로 휴가를 잘 쓴 거예요. 다만 군 간부와 소통해가지고. 예. 근데 일반 사병이 군 간부랑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냐? 이게 이제 일반 이제 당시 카투사 복무했던 친구들은 그게 조금 의아했던 거죠. 그거는 뭐 약간 소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공무원 사회 특징이 원래 알아서 챙겨 쓸 수 있어요.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나 또 중요 어떤 뭐 장관의 아들이거나 그러면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제깍제깍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그죠? 무슨 특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원래 특징이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예, 알아서 챙기는 거. 그래서 서씨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냥 전화가 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전화에 응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무슨 대단한 무슨 뭐 불법 무슨 뭐 불법 휴가 뭐 황제 휴가 뭐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개인 휴가 병가가 다 끝나가지고 병가를 원래 더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3일 4일 개인 휴가 더 쓰고 복귀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요. 아유 잠깐만.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흥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이제 진보 언론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을 했냐? 사과 내용이 적절하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근거는 이거죠.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사과가 이 정도 수준의 유감 표명, 송구함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아무리 봐도 며칠 동안 문제라고 굳이 삼을 만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보여요, 여러분. 예,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왜 일반 사병이 자기 이제 직속 상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대 안에. 거기다가 왜 상의 안 하고 일반 사병이 대위에게 허락받고 3일 개인 휴가 연장을 했느냐. 그죠? 요거.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일반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뭔가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죠? 그 기록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그죠? 요거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죠.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 아무리 문제를 파악해봐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불법 청탁이 뭐 받아들여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애가 뭐 수술 받은 기록이 없기를 해. 아무리 봐도 저는 그죠? 이게 이 두 가지가 무슨 대단한 사회 악처럼 보입니까? 일반 사병이 대위한테 허락받고 개인 휴가 3일 휴가 연장한 거. 두 번째, 일반 민원실에 전화한 거. 이걸 과연 추미애 장관이 그죠? 정당의 대표가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나? 저는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훈훈한 미담처럼 보이는데 군 고위 간부한테 연락한 것도 아니고 일반 민원실에 우리도 전화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절차를 밟은 거 아니에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훈훈한 미담 아닙니까? 원칙을 지킨 거? 자, 그럼 진보 언론은 판단해야죠. 이게 지금 거대한 사회 악입니까? 이거 두 가지가? 그런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정도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내일자 한겨레 경향 사설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야, 국민의힘, 니네 며칠간 지켜봤는데 니네들 의혹 제기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무슨 흑색 선전 아니야? 예. 이런 사설과 논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겠어요. 제가 더 이상 지금은 한겨레 기자가 아니지만 제가 한겨레 지금 다니고 있어도 똑같은 기사 썼을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데. 예? 여러분 화내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대신 제가 내드리는 거라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화가 좀 나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조중동은 뭐랄까 원래부터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얘네들은 악의적이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데 거짓말해가면서 자기들 여론 선동하는 애들 아니에요. 걔네들은 보면 그냥 워낙 면역이 돼서 그럴까? 그냥 그래 그냥 웃음이 나와. 근데 한겨레 경향 제가 이름까지 알고 그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밥 먹었던 친구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런 기사 쓰고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슬픔. 지연님 2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화내서 죄송해요. 자 아무튼 요게 사건 일지라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근데도 왜 우리 한겨레 경향 기자들은 이 정도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데 니네야말로 지금 무슨 반문 진영주의 같은 거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차리세요. 자 사건 일지 정리 끝.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봅시다. 얘예요 얘 현동환이. 얘가 이게 TV조선인가 어딘가에 처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대. 올해 1월인가 2월달인가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그때 아마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기자가 용케 찾아가지고 얘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마 뭐 그치 정치권이 연결을 해줬겠지. 뻔하다. 그래서 얘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고 좀 말도 안 되는 의혹제기여서 이게 화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누리꾼들이 이 당시에 이 보도 영상을 찾아가지고 지금 막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얘예요. 20대 후반의 젊은 애.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이 사건의 의혹제기 주체가 크게 두 부류인데 첫 번째 추장관 아들이랑 같이 카투사 복무했던 친구들, 두 번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쪽. 근데 신원식 의원 쪽의 말은 지금 굉장히 과장돼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첫 번째 의혹 제기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뭐랄까 그죠? 어떤 공정사회 과정의 공정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20대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얘네들은 신경 안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제보 자체는 순수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논평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젠 좀 생각이 며칠간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현동환 씨가 누군지 제가 몰랐을 때예요. 그냥 뭐 제보자 A씨 이렇게 나오길래 이 친구에 대해서만큼은 판단할 근거가 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논평을 해드렸던 거예요. 예, 저는 항상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실 수는 있어도 그죠? 기자가 뭐 근거 없이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는 근거가 좀 생겼어요. 얘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해. 예, 얘 진짜 신뢰할 만한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어휴 뭐야 시청자 수가 860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지연TV 최고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네요. 이거 감사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드셨으면 이거라도 듣자고 오셨을까. 그죠? 아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다들 고생하십니다. 자 이 현동환 씨라는 친구가 왜 제가 신뢰가 안 가기 시작했냐면 이거 보세요. 요거 자 보세요. 조선일보가 2020년 9월 7일날 이제 이 A씨 옛날에는 이름을 밝혀놓고 이제는 막 너무 사건이 커지니까 현동환이라고 이제는 안 밝혀. 조선일보가 니들이 원래 까놓고는. 근데 얘가 이제 그 조선일보랑 인터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 검찰에도 진술하고 뭐하고 제가 휴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야 어떤 대위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대위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얼굴도 처음 보는 어떤 상급 뭐 다른 부대 대위인 것 같더라. 육군 본부 마크, 별셋, 에? 별셋 달려있더라. 그죠? 별셋 달려있으면 요거잖아요. 그죠? 육군 본부 마크를 달고 있더라. 추장관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미 2사단 부대인데, 그래서 얼굴도 처음 보고 어떻게 다른 부대의 대위가 갑자기 20분 만에 나타나가지고 휴가철을 했다고 할 수 있냐. 추장관 아들은 무슨 특별 대우 받냐. 이런 어떤 의혹 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조선일보의 9월 7일 기사인데 저는 처음에 이거 믿었네, 이 친구의 말의 신빙성을. 그런데 봅시다. 이제 말이 달라져. 얘가 최근에 한 번 더 그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모를 대위를 대질 신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 봅시다. 9일날 검찰 조사를 이 아무개 씨가 받았는데, 현동 뭐였죠? 현모 씨가 받았는데 김대위를 직접 만난 거예요. 네, 리스웨이님 감사합니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저랑 그때 만났던 김대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김아무개 대위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아무개 대위가 같은 부대예요. 같은 부대. 근데 상급 부대에 있었던 거죠. 상급 부대. 아니 다른 부대 별 3개 육군본부 마크라며. 근데 왜 이제 확인해보니까 미 2사단 부대 마크가 맞다라는 거야. 얼굴은 처음 보는데 상급 부대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미처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물론 틀릴 수 있죠. 헷갈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현동환 씨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정치권이 문제인 거예요. 정치권이. 왜 검증 안 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말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게 떴어요. 자, 이제 막 뭔가 좀 이상한 이제 막 말이 달라지잖아요. 대질신문 한 다음에 다른 부대 뭐 육군본부 누구였다며. 아닌걸? 그래가지고 딴지일보에 이런 게 떴어요. 제가 딴지일보 게시판 잘 안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제가 페북에다 퍼왔는데, 어떤 친구가 그 최초 제보자라는 친구 알고 보니 제 지인이었네요. 이러면서 인터뷰를 글을 썼는데, 이게 그냥 폭로가 아니라 아는 지인이 맞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글인가? 이거를 퍼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좀 신뢰할 만하죠. 잠깐 봅시다. 이 친구가 일배하는 그런 수준의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 최초 제보자가. 봅시다. 현씨가 흔한 성은 아닌지라 처음에 이 친구를 떠올렸는데 페북에서 검색해봤더니 맞는 것 같다. 저랑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 왜냐? 정치 성향이 완전히 수구꼴통이라서 말다툼까지 한 수년 전에 말다툼 하고도 남지. 그죠? 이런 애들 결국, 그죠? 그 당시면은 박근혜 정부일 때 아니에요. 아마 박근혜 정부, 그 말썽 많은 정부 편을 뭐 들었나 보지 얘는. 그래서 말다툼하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지는 않고 그냥 거리두기 했던 애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의 일배래요. 거의 일배.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래요. 이러면 말 다 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대놓고 파시즘이다 할 정도로 사상이 극우.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학교 자퇴한 적 있고. 단체 생활 잘 못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어디 가도 전 좀 약간 그런 거 적응 못해. 오케이. 3번은 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고. 4번 공부머리는 꽤 있음. 경제학에 관심 많고 말투가 상당히 싹수 없음. 저는 뭐 그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대들기 때문에 싹수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전 늘 겸손하죠. 아무튼 주변인과 충돌도 많고 울산 출신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건 뭐냐. 거의 성향이 극우에다가 일베 출신. 그래가지고 일베를 했다기보다는 일베를 당장 오늘 가입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을 수준의 평소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 때 온갖 문제 많았는데 워낙 수구 꼴통이라 말도 잘 안 통해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애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친한 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요런 정도 일단 근거를 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는 살펴봐야죠. 예. 이 친구가 무슨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헐뜯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당시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을 걸다시피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기자들은 조금 거리두기 하면서 지켜봐야 될 수준의 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본인 부대 소속에 누군지 어쩐지 뭐 마크도 제대로 확인 못하는 친구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친구가 뭐 왜 카투사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누구는 대기업 가서 인턴하고 있고 추장관 아들, 누구는 이 친구 성균관대 지금 대학원에서 뭐 그래봤자 석사학위 논문 쓰고 있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부대에 있었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겨우 여기서 골방에서 수학 문제나 풀고 있고 이러니까 열등감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이걸 문제제기 할 만한 거예요? 아니, 주변에 좀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이 친구 진짜 수술한 거 맞아? 병가 냈는데 대위한테 진짜 허락 받았다는데 진짜 그렇게 허락 받은 거 맞아? 주변에 물어는 봤어야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냥 다 자기는 왜, 나는 왜 이렇게 대학원에서 수학 문제나 풀고 있을까? 열받으니까 다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나는 장관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한 죄야.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능력을 탓해야 되는데. 아이, 미안해요. 현동아씨, 이 얘기는 취소. 아유, 뭐 본인 뭐 속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냐면, 보통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뭐죠? 인생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실관계 확인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요. 사전에 최소한 추장관 아들 서아무개 씨한테 뭐 이메일이라도 먼저 보내보든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잖아. 근데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뭐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동환 씨, 저 역시도 공정사회에 저도 거의 뭐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저도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저도 날카로워요. 그런데 균형감이란 걸 우리 갖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사회 온갖 구정물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열받지 않고 그저 같이 부대에 있었던 그 서아무개 씨 개인 휴가 한 3일 연장한 거, 이게 그렇게 인생을 통틀어서 열받고 분통 터지고 그럴 일이에요 이게? 다른 구정물 덩어리들은 다 어디 가고? 머릿속에? 현동환 씨 미안해, 화내서. 현동환 씨한테 화냈다기보단 당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풀리는 정치권에 화가 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진보 언론 기자들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동환 씨. 저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사회에 어떤 불합리함이 너무 막 계속 차곡차곡 축적되어 와서 어떤 거가 하나가 계기가 돼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현동환 씨에게는 본인이랑 같이 가투사에 근무했던 그 친구에게 어떻게 3, 4일이나 수술 받고 나서 개인 휴가 더 썼느냐. 본인 입장에서 그냥
빡치는 일이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구정물 덩어리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미안해요. 화를 내서. 당신에게 화를 냈다기보단 이 정치권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휴, 제 방송을 지금 1000분 넘게 1350분 넘게 함께 분노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원래 저 화 많이 내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대신 화냈다고 생각해 주세요. 차분하게 논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참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이제 막 문제 제기가 막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서도 뭐 더 이상 논쟁을 안 하려고 하나 봐. 그래서 약간 변명처럼 이렇게 쓰네요. 행정명령이 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25일까지가 아마 그 휴가 마감, 연장 마감 기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2017년인가. 그죠? 그래서 24일까지도 발부가 안 됐으니까 저는 당연히 미복귀로 인식한 겁니다. 제가 알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니 저한테는 관심 꺼주시길 바랍니다. 야! 네가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뭘 관심을 꺼주길 바래. 너 나와! 국회 나와서 증언해.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동환씨. 이제 와서 발뺌만 해. 그럼 미복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추 장관 아들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복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어야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왜 하나만 파악해요? 20대 후반의 친구인데 이렇게 균형 감각 없이 사실관계 파악 노력 없이 TV조선에 퍽 하고 나가고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큰일 나. 20대 후반이면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에요. 한겨레 기자 될 나이잖아. 20대 후반이면. 그런 애들 들어온다고요. 그런 애들이 신입 기자가 돼서 기사를 쓸 나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팩트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와서 저로서는 미복귀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발뺌하고. 동아씨 안 돼. 관심 가질래. 난 당신에게 관심이 매우 많아요. 관심 갖겠습니다. 국회 나오세요. 네. 국회 나와서 더 증언하세요. 어디까지 파악하고 TV조선에 나가서 그렇게 퍼뜨려 왔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신에게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당신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지 다 밝히세요. 우린 그게 궁금해. 당신의 제보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엉터리 오해에 가까웠지만 그러나 의도는 순수했을 거라고 인정. 그러나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개월간 있었는지는 국민한테 얘기하셔야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들끓을 정도의 사회 악이냐. 개인 휴가 3일 쓴 건데 대위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거대 악입니까 이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